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저당권을 전체 다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상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물권은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본권이 있고 이 본권에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요. 여기 제한 물권이 이렇게 있죠. 이 제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는데 지금 시간에 이제 용익권 중에서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한물권은 뭐라고 했죠?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타물권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 이 말이죠.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상권은 뭐라냐? 점유를 하죠. 그래서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역권은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점유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기타 수목 다른 것 안 돼요. 그다음에 전세권은요 용도에 따라 이렇게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요. 지역권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일정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일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공작물이나 수목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 이것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상권의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 전속 기간이요. 전속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권은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과 그다음에 최장 10년, 최단과 최장 전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최단만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는 여기서 무상이 원칙이고요. 지역권도 무상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별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냐면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차권이요. 이 임차권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만 되지만 여기는 부동산만 되죠. 여기는요 임차권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권은 점유하죠 당연히요. 임차권도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는 임차권은 규정 전속 기간하는 규정이요. 삭제가 되어 있어요. 삭제. 여기는 반드시 뭐냐? 차임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이런 어떤 교재들 보면은 뭐 복잡하게 해서 뭐 계속 나가죠. 뭐 필요비 상권이 있냐 없냐. 그것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그것을 우리는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두 개는 점유를 하죠. 점유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것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냐?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두 개는 점유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익 물권 하기 전에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요. 그다음에 지역권도 일부, 전세권도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전세권은요. 논리적으로 전세권은 최장 전속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은 조금 무의미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보는 것이냐면 지상권을 보시면 지상권은 이렇게 윗상자죠. 이렇게 윗상자 이렇게 지상이니까요. 그래서 지상권은 최장 전속 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가외 토지 위에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공작물, 광고판 같은 걸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누가요? 을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요. 토지 위에 아무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은 설정될 수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건물이요 멸실되더라도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왜요?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다시 나무 심으면 되니까. 따라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자하고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지상권은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상권은 이만큼이 최단이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죠. 이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견고한 건물이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그다음에 여기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다음에 기타 공작물 이렇게 나머지요. 건물 빼고 나머지요. 그럼 여기서 견고한 건물은 최단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단 15년. 기타 공작물 6개라든가 고가도로 최단 5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최단. 그러니까 최장은요. 용구 무한이니까 견고한 건물을 만약에 15년으로 약정하고 50년으로 약정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유효인데 15년으로 약정하면 이것은 30년으로 되는 것이고 기타 공작물은요. 만약에 10년으로 했다. 그럼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3년으로 했다. 그럼 이것은 5년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요.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기존의 건물이다. 기존의 건물이나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 이런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거나 수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30년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10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50년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30년, 15년, 5년이 보장이 되는 것은 그건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량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료 지급에 문제가 있고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의 지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약정 지상권하고요. 법정 지상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약정 지상권이죠. 이 약정 지상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상인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인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고요. 만약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를 해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특히 지상권의 경우는 여기서 보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상권의 경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칙은 무상이기 때문에요.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료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 갑은요 이 병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원칙으로 등기가 안 돼서 무상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갑은 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서는 등기 여부를 떠나가지고 합의된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한다, 대항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갑하고 을하고 두 당사자 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요. 등기 여부를 떠나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상권 양수인에 대해서는 지료 청구를 못한다. 다시 또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법정은요.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그래서 유상인데요. 여기서 지료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지료액에 대해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법원에도 결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지료 증액이나 지료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료액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몇 년이면 2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양수 인에 대해서 2년이잖아요.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전후에 걸쳐서 2년이다. 이렇게 이것을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법정지상권이고 특히 법정지상권에서 뭐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 분묘기지권을 우리가 시효치득하잖아요. 시효치득.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상권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다? 그것은 양도성이 있는 거예요. 양도성.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뭐다? 이것은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 양도를 뭐 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갑과 을 간의 지상권을 절대로 처분하지 말기로 중간에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을은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요. 그런 병은 정당한 적법한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을은 그것을 지상권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도 있다. 임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요.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원래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면은 즉시로 소멸을 해야 되겠지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즉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한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즉시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지상권의 경우는 이제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비용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런데 지상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뭐가 있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필요비와 유익비요. 여기서 보면 뭐가 있다? 지상권자가 있고 지상권자 여기 전세권이 있고요. 전세권자 여기 유치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보면 제3취득자가 있고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물론 여기가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있고 여기 환매권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환매권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여기서 보면 필요비는 지상권에 관한 것은 나머지는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상권만 법에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수약자들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래. 전세권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이나 제3취득자나 임차인은 다 필요비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모두가 다 유익비를 청구를 해. 유익비는 모두가 다 청구를 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 한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다수에게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그럼요. 이 유익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유익비는 공통적인 거 보면 먼저 목적물을 계량해야 되고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그다음에 누구의 선택이냐 항상 유익비는 회복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죠. 선택. 그래서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다음에 만약에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하죠. 그래서 상환 기간을 허여하면은 이때는요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환 기간이 허여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는 이 모든 것이 다 공통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이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지상물을 수거해서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되냐? 먼저요. 지상권의 규정이 돼 있어. 법에요. 지상권의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임대차요. 임차권이죠. 이 임차권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하고 임차권에 있는 것이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디에는 없다? 그러면 전세권에는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전세권은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판례가 인정을 해줘. 판례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지상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 현존 이렇게요. 그럴 때 먼저 지상권자가 뭘 한다? 갱신을 청구를 해요. 갱신을 청구를 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안 해주죠.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이 갱신 청구는 전세권에서는 갱신 청구란 말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 주지 않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요. 또 지상권의 경우는 또 누가 있냐? 여기 보면 지상권 설정자요.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구분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구분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에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을한테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지상권이나 또는요 여기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이 땅 위를 쓰는 거잖아요. 이 땅 위를요, 토지 위를요. 그런데 이 공중이나 우리가 보면 육교 같은 거, 고가도로요. 그다음에 땅속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상이나 지하 좀 일부나 전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이죠. 공작물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수목을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돼? 사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만 있을 때는요. 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있다. 제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또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최장 존속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분묘 기지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땅이 있죠. 이것을 말한다. 분묘 기지죠. 이런 분묘 기지가 뭐예요? 분묘 기지. 타인의 토지에 묘를 쓰는 거죠. 그것을 분묘 기지라고 하죠.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쓰는 거죠. 그걸 분묘 기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분묘 기지는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니까 이것은요. 시효 취득이요.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알겠죠. 그다음에 이 분묘 기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 기지권은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요. 분묘 기지권은 반드시 안 해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면요.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이 없다. 그것을 가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 그래서 봉분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평장이라든가 안매장 있죠. 안매장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봉분이 없잖아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봉분은 분묘는 지금 있는 것만 인정돼.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더 설치한다. 새로 분묘를 개설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 된다? 쌍분 형태의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현재 있는 묘인데 이 묘를 묘를 연다 이 말이죠. 개장하면 안 돼. 개장. 그래서 이 봉분은요 개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뭐 하면 안 된다? 첫 번째요. 이 봉분 묘를요 옆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개장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묘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합장하면 안 돼. 합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묘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합하려면 일단 묘를 개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묘 기지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면 이 하얀 것이 이제 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이죠. 남의 토지에다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 이러한 분묘를 뭐라고 수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봉사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있죠. 관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얘기하죠. 분묘기지가 아니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이 분묘기지권은 이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의사 표시만으로 포기하면 돼요. 점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죠. 왜? 기지가 아니고 기지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이 몇 년이 되냐?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 그것이 존속기간이에요. 이 묘를 봉사 제사 관리하는 그것을 그때까지를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이니까요. 자주란 말은 없죠. 그래서 평온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게 그다음에 몇 년이죠? 20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등기는 필요가 없죠. 왜요? 봉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묘기지권이 시효치등하면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원칙이고 등기하지 않으니까 법률의 규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분묘기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지만 분묘기지권은 이러한 분묘의 기지 있는 이것을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30평방미터를 말 수 있다.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묘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묘가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요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묘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요 사성이라고 해서 그 둔덕을 이렇게 쌓는단 말이죠. 그럼 이 사성 범위를 분묘기지권이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요 중요하죠. 여기까지를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묘를 딱 놓고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정지상권이죠.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을 보면 먼저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괄경매 청구권 이렇게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을이 지금 저당을 잡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뭐라냐? 건물을 여기서 이렇게 짓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이 갑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건물을 짓죠. 3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저당권은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여기서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 토지만 경매요.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병이 경락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어때요?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 왜요? 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잖아요. 나대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나무나 건물 같은 거 없어서 토지가 벌거벗고 있다. 나체인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요.
여기에 토지에다가 뭐랬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즉 저당권이 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될 때도 경락받은 경락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한다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괄 경매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이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건을 갖춰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없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고 일치하고 이런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광면은 토지도 병이고요. 건물도 이렇게 병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경락이 되죠. 그럼 여기서요. 토지에 대한 뭐가 있다? 매각 대금하고요. 건물에 대한 뭐가 있다? 매각 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된다?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 두 개 있으면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고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왜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고 두 번째는요.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고 그다음에 동일인에게 경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토지는 병인데 건물은 갑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은 을의 권리예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을은 반드시 일괄 경매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과잉 경매가 아니다. 과잉 경매. 이런 과잉 경매가 뭐냐면 이것은요. 이 을이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해서 건물까지 경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치하를 시켜버리고 토지만 경매해서 토지에서만 돈을 받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과잉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괄 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문제죠? 이것은 뭐냐면 건물이 철거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과잉 경매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저당 잡았죠.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건축했어. 나중에 건물 건축해서 누가요? A가 건물을 건축해. 그럼 이건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다르죠. 이럴 때는 일괄 경매를 못해요.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일괄 경매는 못해.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됐다. 동일하게 됐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괄 경매는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는 동일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요. 366조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 366조 법정 지상권은 366조가 뭐냐? 이것은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뭐가 안 된다?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6조 법정 지상권은 성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에서 취득할 때는 뭐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뭐를 할 때?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래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고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돼요. 만약에 처분할 때 등기를 하죠? 처분할 때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먼저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돼.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 물권적 효력은 없다. 즉 지상권은 양수인은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고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을이
우리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걸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죠? 먼저 첫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토지나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둘 다의 저당을 잡아야 돼. 저당.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일괄 경매청구하고 다르죠. 일괄 경매청구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366조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거나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잡았는데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냐? 저당권에 의해서요 경매가 되죠.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잔 말이죠. 토지에다 저당 잡으면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되겠네요. 그래서 병한테 토지만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언제 소유자가 되죠?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은 여기 누구다? 갑이죠. 갑 이렇게요. 갑. 이렇게 갑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여기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에서 이렇게 다르게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병의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것을 우리는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법정 지상권은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그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한테 대지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 되죠. 이때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상권이 성립했으면 등기가 없이도 갑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는요. 토지가 양도되더라도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그게 중요하죠. 등기 없이도 대항한다. 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된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볼까요?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5조 법정지상권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법정이죠. 법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305조만 다르죠. 305조는 뭐냐? 전세권이죠. 전세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1단계가요. 항상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지상권은. 이게 1단계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럼 동일하죠? 이것이 1번이에요. 알겠죠? 지상권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2번이 뭐냐? 여기 366조는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305조는 건물에 의리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 건물에. 이게 2번이에요. 건물에. 그리고 3번은요. 3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든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뀌어.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유 따지지 마. 증여든 교환이든 경매든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되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고 여기 의리 뭐죠? 전세권자죠? 이렇게 전세권자. 이렇게 했죠? 여기 봐봐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알겠죠? 달라졌죠? 이럴 때요. 누구에게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누구한테? 갑에게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에게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인정이 돼. 이것을
360, 305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되는 것이지 전세권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305조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법정이란 말하고 지상권이란 말은 똑같죠. 법률의 규정이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366조, 305조. 여기는 관습법상 이것만 차이가 있죠. 관습법. 그럼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먼저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뭐가 있다. 먼저 환지 처분, 환지라든가 환매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여기에 의한 경우는 이것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관습법상. 환지, 땅을 바꾸는 것이고 환매, 팔고 5년 이내에 다시 사오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런 이유로 달라지면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 관습법상은 뭐냐? 첫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아니고 나머지 이유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요. 그럼 먼저 항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언제나 동일해야 돼. 언제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나 동일해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토지나 건물 중에서 하나가요. 뭐다? 2번. 뭐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뭐 불화 처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강제 경매라든가 이런 이유로 이 건물의 소유자가요. 누구로 바뀌었다? 여기 을로 바뀌어. 그다음에 토지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처음에는 동일했어요. 어떤 이유로 동일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달라졌죠, 지금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 을에게 인정되는 것,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에 을에게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전세권으로 달라지면 305조, 기타의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이란 게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이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뭘 한다는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왜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지상권, 하나는 임대차죠. 그런데 물론 전세권도 대지에 대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르니까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주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인데 지금 여기요. 지상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요. 을이요. 지상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소유자와 을이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상권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 지상권이 있어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강제 경매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요. 이 강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 동일해야 되냐? 언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근저당권이 있었어. 근저당권이 먼저 있고 토지나 건물에 그다음에 가압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란다? 그다음에 압류가 있고요. 이 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근저권 없고 그냥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강제 경매를 한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가압류가 아니고 바로 그냥 압류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강제 경매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언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될 것인가. 그때 판례가 뭐라 했나? 첫 번째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시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된다. 가압류일 때 동일해야 된다. 압류일 때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괄금의 청구권하고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305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다 봤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차이점만 알아도 모든 우리가요 지상권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이에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이제부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알죠? 지금 무슨 말이냐? 366조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305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돼. 이런 건축 중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무허가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는 뭐예요? 미등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특히 건축 중인 건물은요. 경매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돼.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요.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죠. 원시적으로 언제까지 동일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할 당시까지 매매나 교환이나 등이 있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인 경우는 무슨 말이냐? 그건 안 돼. 왜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이게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원래 을이었다 이 말이죠.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원인 무효,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지요. 대지 저당권자, 대지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축했단 말은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당연히 인정되지가 않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죠. 이제 3단계는 뭐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면 돼요. 그런데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죠. 난 다음에 여기 갑이죠.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관계없죠. 두 번째요.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관계없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그래도 법정이상권은 인정이 돼.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의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면 돼. 자, 두 번째는요. 여기요 뭐죠? 이 건물의 신축 건물, 이거 신건물이죠. 신축 건물하고요. 여기요 옛날 건물이죠. 이걸 구건물이죠. 그래서 신건물과 구건물, 즉 구건물은 목조 건물이었고요. 신축 건물은요 목조 건물이고 신축 건물은요 콘크리트 빌딩이단 말이죠. 그럼 콘크리트는 30년의 최단이요. 목조 건물은요 1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 그래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5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즉 아무리 이 건물이 신축해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은 구건물에 따라서 15년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 이렇게 있죠. 지상권이 있고 그런데요. 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은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지상권이 있는 이 건물을 병한테 파는 거야. 병한테 팔아요. 병한테 등기를 해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아직요? 뭐죠? 지상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요. 없이 이 사람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그럼 우리가 건물은 뭐다? 주된 권리. 지상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양수인은 반드시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요 토지 등기부 을고, 토지 등기부 을구죠. 을구 등기부에 보면 등기부에다가 갑이 병한테요 1번 갑 나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죠. 일. 그래서 누구한테요? 여기 병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우리가요 을구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죠. 그래서 이 1번을 뭐란다? 주등기라고 얘기하고 의의 1을 뭐란다?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기 등기에서 갑이 병한테 지상권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 지상권 등기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지금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병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죠. 이때 이 병이요. 이 건물 소유자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의 철거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에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왜요? 만약에 철거를 청구하면 병은요 당연히 갑한테 가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갑이 안 해주면요 병은 갑을 대위에서 병한테 빨리 갑 앞으로 등기해라 지상권. 그러고 나서 갑한테 다시 네 앞으로 등기해라. 결국 지금 당장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결론적으로는 병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만약에요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건물이 경매가 됐다.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경락에는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고 당연히요 병의 토지에 대해서도요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을 해.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상권이고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판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만 몇 개 보면은 첫 번째요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 공동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한다. 신축하기로 한 것 이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가 않죠. 우리가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 항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겠죠.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에다가 다 을이요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 을이요. 그런데 이 을이 저당하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둘이 처음부터 합의를 했어. 그럼 건물을 철거를 한번 해보죠. 그럼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이 저당권만 있네요. 저당권 이 구조가 어떤 구조가 똑같다? 일괄경매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뭐란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정 이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뭐는 된다? 일괄경매 청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법정 이상권이 전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어. 언제요? 토지 위에다가 갑이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 신축 갑이. 그리고 처음에 을이 여기에 있을 때 1번 저당권, 여기도 1번 저당권이었어요. 당연히 여기는요 우리 지금 현재 1번 저당권이겠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똑같이 을한테요 1번 저당권을 인정해 주면은 그때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요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그럼 건물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다 소멸하잖아요. 소멸하고 나서 건물을 갑이 다시 짓고 나서 다시 옛날에 소멸했는데요. 을한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일은 만무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이 어떻게 암기하면 된다?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대지와 건물을요.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 이런 경우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지와 건물이 누구 거냐? 갑의 거죠. 갑의 것을요. 을이 매수했어. 을이 그런데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건물은 갑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소유권은 법률상 소유와 사실상 소유가 있다고. 사실상 소유는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물건은 이전받았는데 등기만 아직 이전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결국 동일하다 이 말이죠. 대지만 등기했어도 대지만 등기,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죠. 이 구분 소유적 공유일 때는 어때요? 구분 소유는 당사자들 간에는 구분 소유, 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토지와 건물 수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그러면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지었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죠.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자죠. 이런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든 무효이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이 뭐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그래서 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지분이죠. 공유대지요.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법정 이상권이 안 돼요. 왜요?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자. 신축한 것은 이것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죠. 그럼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죠.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에요. 철거.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했다. 이것은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물권행위죠. 이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이것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다? 그것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분만 처분했다? 이들은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왜요? 지분을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분만 처분했다 해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그 자체가 물권행위이기 때문에요. 처분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양수한 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해. 그런데 지분만 처분했단 말은 양수한 자의 승낙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법정 이상권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기 건물 공유자죠.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여기요.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하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토지가. 이 토지가 공유가 분할이 되죠. 분할이 돼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자 중 한 사람 을이 단독 소유요. 경매가 돼서 제3자 병이 단독 소유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건물은요. 갑과 을이 여기는요. 이 건물은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보죠? 우리가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한다. 공유자 중 한 사람, 여기 건물의 소유자죠. 여기요. 소유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토지, 건물 동일하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독 소유니까 경매가 되고요. 공유니까 분할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럴 때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단독 소유가 됐다. 대지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것 빼고 우리가 이제 또 법정 이상권이 뭐가 있냐? 임목법 제6조, 가등기담보법 제10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담보법 제10조는 돈을 빌려주고 토지나 건물의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306조죠. 지상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권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이 세 가지를요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